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시세가 붙으면서 한 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 SNS텍이 최근에 중국향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목표가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저는 조금은 더 보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2차 전지 쪽으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잠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없으신 분들의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업에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이 수주 장비 공시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SNS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자, 혹은 없으신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이 미국의 AI 투자에 대해서 버블 우려를 제기하면서 AI 수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요. 이에 오늘 국내 반도체도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2%,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알리바바 이 AI 버블 우려는 우리 국내 반도체 업황과는 무관한 건지 소신 발언인가요? 아니면 과도한 우려인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금액만 놓고 보면 아웃풋인 실적 성과와 비교를 했었을 때 사실은 인풋이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느낌은 저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 또 장비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들의 단가를 고려를 해보면 저는 현실적인 금액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가지고 뭐 좋다 안 좋다라고 판을 가르기보단 우선 이 뉴스에 따라서 간밤에 미증시에서 좀 약했었던 쪽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HBM 쪽과 BHBM 쪽이 조금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IT 투톱은 나란히 지금 오르고 있죠.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안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BHBM이라고 좀 분류가 되는 뭐 전공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뉴스의 영향을 반도체 IT 전체가 받았다라기보단 일부 분야만 조금은 이제 투심이 약하는 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오전부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후속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4월부터 이제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뭐 KT나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 또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동안 정말 조용했잖아요.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 눈여겨봐도 될지 AI 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미국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CEO가 방한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주들의 수급을 좀 불러올 만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델라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과 어떤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일단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감에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좀 어느 정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토대로 뭔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라던가 강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다면 좀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하실 분들은 하시고 좀 단발성 이슈로 단기 상승에 그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급등을 또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게 반도체 대장주인 줄 알았더니 지금 또 LG 엔솔이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캐즘을 기회로 삼겠다라고 구광로 회장이 배터리에 힘을 준다라는 기사가 지금 또 나왔어요. LG 네. 엔솔이 현재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 뉴스도 물론 영향을 줬겠죠. 하지만 네.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는 아니고요. 둘 다 모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폴란드 국영기업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인젠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쪽도 델타라고 하는 기업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캐즘 구간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회복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 2분기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 빈 공간을 잘 메꿨다 그래서 주가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좀 박자가 좀 늦었지만 우리나라 관련 기업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어찌 됐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기 시작한 그 구간 자체가 워낙 낮은 구간에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LG에너지솔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LG화학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벌써 36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서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지 않거나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2등주, 3등주라고 불릴 수 있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도 한번 크게 순환매가 좀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하면 여기에 또 속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일단 LG 엔솔과 LG 화학의 현재 흐름을 본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진심이 담긴 반등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찐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일단은 미국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윗꼬리를 다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LG 화학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핫한 구리 관련 종목들 상승룸이 더 남아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던 구리 가격이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의 원인이 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구리에도 25% 수입 관세를 연말까지 또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칠레의 한 주요 생산 업체 용광로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출하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을 논할 때는 저희가 공급과 수요를 따지는데 일단 공급도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수요도 보시면 지금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또 구리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전력망,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리 이 전선에는 구리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좀 구리를 땡겨서 미리 사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구리 가격도 지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구리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보통 저희가 구리 대표주 하면 풍산과 대원 전선인데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오르더라고요. 탑픽주 꼽아주실까요? 저는
일단 역시나 풍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세가 그나마 좀 덜 나왔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동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구리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판가에 부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롤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풍산에 대한 실적이 올해는 좀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실제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점점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급등이 나오고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 추격 매수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풍산 같은 종목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상승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풍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 내에서는 풍산을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구리 종목들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또 전력과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전력, 전선 그리고 방산주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무래도 공매도를 앞두고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도 이유가 있어야 공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 탄탄한 명분, 그 명분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이제 수주 잔고와 이제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없는데 실적도 없는데 기대감으로 오른쪽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명분이 있어서 오른쪽은 공매도에 타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하락을 노리는 어떤 흐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전력이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만약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대차장고 많은 쪽을 보시거나 섹터로 좀 압축을 해서 보면 로봇주들이 조금 위험해 보이지, 전력이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론 일각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이대로 많이 지어도 되는가? 이거 너무 많이 지은 거 아닌가? 뭐 거품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와 전선은 AI 데이터 센터만 바라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구리의 가격도 그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전력과 전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져가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잔고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대차잔고란 특정 주식을 빌린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체크해보자. 그리고 오히려 뭐 방산이나 전력 설비보다는 로봇이 조금 더 우려감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현대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현대차가 미국에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에 이 훈풍이 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소 아쉬운 흐름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에 좀 빨리 탈피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아쉬운데 지금의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보다 더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금액의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4년간 31조라는 금액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보다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너무나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는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의선 회장이 결국에는 그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따져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시세가 못 나왔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의선 회장은 미국을 갔는데 이재용 회장은 중국을 갔습니다. 특히나 비아디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 양쪽 그 회장님들의 행보도 우리가 지켜보자.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엔솔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 SDI도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이런 2차 전지 쪽까지 같이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에도 이 LNG, 철강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기 전부터 강관, 철강주들 정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오히려 방한하고 나니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털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리스크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만도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일단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이 지금 일본도 있고 대만도 저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저기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프로젝트에서 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체크가 된 이후에 그때 가서 좀 반등이 좀 나와 주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한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겠다 하시면은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완이 먼저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리스크를 줄여보자,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볼까 하시는 분들께도 일단은 관망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달 말에 중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전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 우리 생쇼 매니저님들도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4월에 중국에서 워터밤이 개최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K-팝 가수들이 워터밤에서 핫하게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한한령 해제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하는 거 괜찮죠. 그런데 종목이 지금 너무 많지 않을까요? 반도체도 사야 되고 2차 전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리 관련주도 봐야 되고 여기에 또 엔터와 화장품 컨텐츠까지 본다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잘 압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압축을 한다고 해서 1순위로 뽑은 종목분들이 잘 간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추리는 연습을 하셔야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엔터 쪽에 대해서 섹터는 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순위를 좀 매겨본다면 당연히 SM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엔터사들 중에 중국 쪽으로 만약 개화,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게 되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 규모가 가장 크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SM을 보는 게 지금은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YG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야기를 하면 SM과 더불어서 DOU도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OU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DOU 플랫폼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아티스트들 다수가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지금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게 DOU를 바라보는 좀 불안정한 시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DOU까지 이렇게 세 기업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엔터스를 꼽아주셨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 종목들 지금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도 꼽아주실게요. 저도 엔터 좋게 보는데 네. 엔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게임주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 게임주.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솟구쳐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환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오늘 공교롭게도 게임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지금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논의가 되고 진짜로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한번 달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게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주도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조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보니까 게임주 안에 있네요. 그럼 먼저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크래프톤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한한령 해제와 크래프톤의 상관관계는 다소 적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강력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3월 28일 내일 모레죠. 스팀에 이제 인조이라는 게임이 런칭이 되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뭐 심즈의 한국형 심즈다. 심즈라는 심즈 게 진짜 좋아했는데. 네, 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그게 심즈 4 이후에 사실 신작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조이가 바로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든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스팀에서도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인조이가 흥행을 할 경우 그동안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게 IP가 하나밖에 없다. 배틀그라운드 하나에만 의존했다라는 점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했다라는 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인조이가 흥행할 경우 글로벌 콘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하면 또 크래프톤인데 신작 인조이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심즈로 많은 우리 여성분들 또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실 텐데 인조이가 곧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크래프톤 현재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물론 좋겠지만 이미 2차 전지는 포트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좀 좋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제가 여기서 2차 전지를 자꾸 이야기하면 또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실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일단 지금 본다면 결국은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굉장히 많은 장비주가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넥스틴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던 기업들 하면 대표적으로 전공정 쪽에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HPSP,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SNS테크와 같은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좋지만 그들 외에 지금 기업들 중에 중화권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미국의 HBM, 엔비디아였다면 해가 바뀌고 올해 1분기에는 중국에서의 이제 이구안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얼마만큼 수요가 지금 빨리 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상황이라 중국의 창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혹은 램을 만들 수 있는 고객사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쪽 이쪽을 저는 바라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넥스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램, 레거시에 대한 수요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까지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오늘 지수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면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매수를 하셨는데 현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5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 일단 박스를 돌파한다기보다는 박스 상단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8만 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반도체 장비주를 오늘의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HBM 적층이 높아질수록 휨 현상으로 인한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또 검사해서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넥스틴 목표가 박스권 상단으로 8만 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본부장님은 크래프톤을 오늘 목표가 37만 원, 손절가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오후 12시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끝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장등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